우리 밀레니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이 21세기에 제주의 새로운 문화들을 어떤 구축해 나가고 조직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예. 우리 제주 지역에서 생태 관광을 이제 전공을 하셨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도 쓰신 분이시죠.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 생태 여행사를 또 운영하고 기획하셨다가 최근에 이제 제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오늘 먼저 박사님 일단 인사 말부터 좀 듣겠습니다. 강성일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성일입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얼떨떨하게 이런 인터뷰를 하게 돼서 좋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게 얘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가 열리는 이곳은 이제 왓집인데, 지금 비행기 소리 이렇게 탑동이다 보니까 비행기 소리가 좀 심하게 들리는데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혹시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시는 게 컨셉이십니까? 그건 아니고요. 오늘 좀 아침에 나오는데 좀 부어서 좀 가리는 측면에서 오늘 끼고 나왔어요. 전 평소에 박사님이 선글라스 낀 것만 많이 봐가지고 최근에 어떤 컨셉이 많이 바뀌셨나 하고. 일단 제가 눈이 좀 나빠서 한번 끼면 못 벗어요. 그래서 아침에 끼고 나오는 안경이 보통 보면 저녁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계속 끼게 됩니다. 벗으면 거의 앞이 안 보여요. 네. 굉장히 잘 어울리시고요. 네. 최근에 사실 오늘 대본 없이, 그러니까 질문지 없이 진행되는 건데, 최근에 강 박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지금 제주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새롭게 계속 생기고 있는 플리마켓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글을 이제 쓰셨습니다. 제주 이민 인터뷰에서 제주 이주 관련해서 분석을 하셨던 분이 이제 가시리의 조랑말 박물관의 지금종 관장님이 처음 이제 해주셨는데, 저도 이 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제주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이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박사님께서 어떤 플리마켓에 다녀오셨나요? 제주도에 플리마켓이 기존에 있던 게 있고, 요새도 지금도 계속 생기고 있고, 그런데 아직 다는 다녀보지 못했고요. 이제 세화에서 열리는 벨룽장하고, 다음에 에어럽 수산리에서 열리는 그 폐성가장을 활용한 그냥 장터라고 하는, 그냥 장터하고, 다음에 지금 이 왓집에서 구도심에서 또 하는 그 맹그로브 펄장. 일단은 그 정도만 지금 다니고 있고, 앞으로 하루나 장하고, 다음에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송당에서 1300K 송당장도 열리는데, 거기하고 다음에 이제 법판에 소랑장 이 정도 더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좀 특색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그 호스트들의 생각, 또 거기에 참여하시는 셀러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한번 관찰을 해보고, 조금 그런 결과들을 좀 종합적으로 더 해서 다시 한번 디벨로핑한 그런 글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제가 박사님하고 사실 연을 맺은 게 대전에 있는 또 그전에도 알았지만 대전에 있는 그 공간만세, 거기서 이제 제주 지역의 여행 코스를 짜셨는데
이주하신 분들을 또 만나는 또 컨셉의 여행도 했었는데 좀 신기했던 게 이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제 타 지역의 육지에 있는 분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까? 그것도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이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걸 기억하게 된 게 물론 이제 그 공정여행이라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제주에 오는 거는 그냥 이 제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연의 경관 뭐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힐링하고 가는 그런 컨셉 정도의 일단은 여행인데 지금 제주에 뭐 문화이주민들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이제 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고 그와 관련돼서 좀 정확한 정보 이런 것들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육지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사람에 이제 주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과 만나는 여행을 하면서 제주의 그 여행다운 재미도 느끼면서 중간중간에 이주민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컨셉의 여행이면 공존여행의 컨셉에도 맞고 뭔가 이 공감이라든지 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기획을 했었죠. 사실 이 관광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박사학위까지 따시고 이 지역도 제주가 고향이시죠. 그렇죠. 예, 제주가 고향이고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 산업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잘 아실 거고 또 그런 부분에 대안적인 것으로서의 생태 여행으로 이제 또 운영을 하시고 하셨는데 좀 복합적인 생각이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들어가자면 이렇게 벨롱장이라든지 새롭게 열리고 있는 이 지역의 제 장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관광이라는 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먹고 즐기는 이런 정도의 어떤 소비적인 여행 것만은 아니거든요. 문화적으로 보면 다시 말해서 관광이라는 게 이게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난다라는 거는 이게 문화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의 문화나 생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녹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여행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있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주도에서 이렇게 펼쳐지는 이런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문화적인 현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주목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이 플리마켓이라는 게 재밌고 그런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두 번 이제 참여하면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가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제주도 이주해 오신 이주민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참여가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왜 이거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이 만나고 거기에 플리마켓에 가서 만나고 셀러들이나 호스트를 만나고 얘기하고 어려운 점이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자연스럽게 만나고 얘기하는 가운데서 어떤 문화적인 측면 또는 관광적인 측면 뭐 지역사회의 어떤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뽑아낼 수 있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많이 좀 느끼게 된 게 원래 이런 장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쵸. 태생이 어떻게 보면 그 서귀포의 예술벼룩 시장.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8년도부터인가 이승택 대표님 인터뷰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사실 그거보다 이제 전에는 이제 지역사회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진짜 이제 벼룩시장, 중고시장의 형태로 해서 뭐
NGO라든지 뭐 이런 단체들에서 아름다운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했었죠. 근데 했었는데 반향이 지금처럼 이렇게 뜨겁거나 이러진 않았죠. 않았고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을 특히 저는 이제 관광을 또 공부했고 또 실무에서 그거를 또 풀어봤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게 지역사회에 대단히 의미 있는 한 가지의 현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된 거죠. 근데 상당히 즐거웠어요. 장터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게 즐겁고 의미 있고 재밌는 시간이었죠. 제가 이제 뭐 셀러들이나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셀러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완판해도 돈이 그렇게 크게 될까 뭐 생각도 들고 사실 뭐 홍보한다고 하기에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가 있고 또 적게 모이는 장터도 있고 또 기존의 어떤 벼룩시장이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뭐 이야기하자면 좀 웃기게 이야기하자면 깡촌에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좀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박사님께서 그 이주하신 분들이 중심이 돼서 그런 네트워킹이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왜 그분들은 처음에 그걸 시작을 하게 되었을까요? 뭐 호스트들이라든지 거기 참여하신 셀러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하면서 이제 느꼈던 점이 아마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주가 섬이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섬에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섬 지역이 아무래도 육지라든지 이런 데보다 그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사실 뭐 동촌은 다 그렇긴 하지만 조금 더 배타적인 그런 측면들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게 강하고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뭐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다치거나 죽거나 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역 내부 사람들 간의 어떤 다툼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던 것보다 외부 특히 이제 저희들 제주도 사람이 육지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오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정치 역학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치고 돌아가시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과정들이 쭉 이어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배타적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제주가 다시 관광지로서 또는 어떤 삶의 어떤 대안적 삶의 어떤 장소로서 각광을 받는 오늘날에 와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내려오면 이게 사람들이 자연하고만 계속 살 수는 없던 거죠.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맞아요. 뭉치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이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목가적인 걸 상상하고 왔지만 여기 오면은 삶의 현장인 거죠. 삶의 현장에 있을 때는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도 돼야 되고, 사람 간의 교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 적응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역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빨리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특히 이제 교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그렇고,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말이 통하는 젊은 사람들은 다 시내로, 도심으로 나와 있고, 이제 어머님들이라든지 할머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되니까 나름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저는 이 제주에 내려오신 분들의 특성들이 약간의 그 보헤미안적인 기질이 강하신 분들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기질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냥 만나서 진중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즐겁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또 하고, 그랬을 때 마침
이분들이 이제 주로 온 게 서울 경기 지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인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플리마켓들이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었던 거니까 그 문화들을 여기 접목시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지금 굉장히 분석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제가 방금 이제 저기 이주하신 분들을 이제 표현하시기를 어떻게 표현하셨죠? 보헤미안적인 정말 딱 적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와이프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보기에 이주하신 분들 중에 히피적인 성향의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런 걸 복장이나 이런 것들만 딱 봐도 나 히피야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 본인들은 나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다. 이야기하니까 제 와이프가 참 재밌는 이야기한 게 남들이 보기에는 홍 실장 당신도 좀 아니죠. 어떻게 보자면 자신도 그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묶여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에 온 거 아니냐. 그렇죠. 또 그런 이제 이야기 있었고. 근데 이제 약간은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히피는 자유분방하긴 하지만 그들은 그 부모 세계에서 물려받은 재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블루칼라의 이 청년 노동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저는 이제 히피적인 성향과 블루칼라의 어떤 노동자 자식의 어떤 성향이 이제 약간은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헤미안이라고 하는 표현만큼 이주한 사람들의 그걸 그 이야기 딱 묶는 어떤 적절한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게 이제 제주도가 가진 특징하고 또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런 특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진 분들이 여행적인 차원에서 풀어보면 원래 그래요. 그 새로운 여행지에 제일 먼저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여행지 생명주기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보면 있는데, 요거는 이제 S자 형태로 그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진짜 이렇게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왼쪽은 가로는 이제 시간이고 세로를 이제 그 관광객의 양이라고 봤을 때 S자라고 그리면 시간이 갈수록 산으로 증거했다가 예, 그렇게 되는 이제 뭐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제 극단적인 그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탐험가라고 그러죠. 도보 여행가. 예, 탐험가들. 뭐 옛날에 뭐 히말라야에 올라간 뭐 분이라든지 북극을 탐험한 분들이든지, 원래 이분들이 제일 앞서 가는데 현대 탐험가들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까처럼 어떤 문화적인 독특성,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좀 즐겨 하시는, 그러면서도 약간 모험적인, 탐험까지는 아니고 모험적인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의 특성이 아닌가라고 있고, 보통 이런 분들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경쟁이라든지, 예, 사회 내에서 경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 좀 힐링, 릴렉스한 뭐 이런 거, 그리고 어떤 돈을 큰 돈보다 먹고 사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죠. 그런 정도의 어떤 가치를 많이 이렇게 또 가지시는 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가 또 이제 그런 조건은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제주도 오더라도 제주 다운타운이라는 제주시나 서귀포시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다 외곽으로 나가는 이유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곽에서 근데 나갔는데 혼자만 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이거 좀 즐기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한 가운데서 플리마켓이 이제 좀 맞아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게 멋지게 해석을 하시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을 하기 싫어, 난 그런 사회적 관계, 뭐 육지에서 복잡한 그런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고 웬만하면 이제 조용히 살고 싶어. 근데 그렇기는 하나, 이제 이곳에 왔는데 대자연 속에서 사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분석적으로 네트워킹을 하는 게 아니고 보헤미안 기질에 딱 그만큼의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그게 바로
예. 말씀하시는 플리마켓이다. 그렇죠. 그거 외에 이제 플리마켓의 하나 더 이제 장점은 경제적인 측면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문화적으로는 그렇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든 간에 여기 오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돈을 버는 재미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이게 알려지게 된다면 그게 이제 사업 보통 보면은 개인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가내 수공업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비즈니스적인 가장 큰 약점은 홍보 이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요소들도 이제 또 플리마켓이라는 게 또 같이 결합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죠. 네. 저는 문화적인 물론 호스트를 다시 말해서 플리마켓을 이렇게 처음 하는 호스트들은 문화적인 측면의 동기가 더 강하겠지만 거기 참여하시는 셀러들이라든지 특히 셀러들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동기도 있지만 그거보다 저는 셀러들은 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동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최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거하고 문화적인 거하고 하면은 문화적인 게 더 크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동기하고 좀 비슷하거나 경제적인 동기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주도 와서 소박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물론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보다 생활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안 들지만 돈이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인구도 작고 산업이라는 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런 거 외에는 특별한 또 큰 농업 이거 외에는 특별한 산업도 없고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셀러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제주로 이주해온 사람이 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카페를 한다든지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미 포화 상태일 정도로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골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 그러니까 귀농 귀촌이 참 어려운 부분이 도시는 진짜 뭐 노가다를 한다든지 뭘 하든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허드렛 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조금 풀자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뭐 부가적인 돈은 안 돼도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관광의 입장에서 이제 제일 큰 거를 이제 차지하는 게 저는 이제 일단은 숙박이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대형 호텔들은 중문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차피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 우리들이 해 나가는 방식이 이제 뭐 10년 전, 15년 전 뭐 펜션 엄청 지었다가 무조건 제주도에 투자하라 해가지고 펜션 어떻게 하고 했는데 쫄딱 망하고 그분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들이 또 뭐 지금도 계속 이제 생기고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15,000원, 20,000원 하는 가격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은 그래도 수입도 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던 분들도 아니고 와보니까 돈은 안 되는데 몸은 메인다. 근데 사실 2010년도부터 시작을 하자면 2010년도 이 바람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면 3년, 4년 하고 나면 지칠 때도 됐어요, 사실은.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요새 나오는 것들이 좀 쉐어하우스 개념도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 경제나 이런 경영의 분석으로 그 입장에서 봐서도 지금 박사님 보시기에 이런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뭐 자영업이나 이주한 사람들 자영업 비율이나 이게 약간 위험할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거든요. 그렇죠. 예, 많이 생기고 있고, 사실 뭐,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없으니까, 사실, 제주도의 내수 시장이라고 해봤자 60만인데, 서귀포시와 제주 시내에 있는 분들이 한 4분의 3 정도 되잖아요. 4분의 4 정도 되고. 맞아요. 4분의 3 정도 되고, 나머지 분들이 이제 시 외곽 지역에 완전히 예, 다 떨어져 다 떨어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 매년 1,000만이 온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이 관광객들 시장은 뭐 1,000만이 오긴 오지만 이 시장 같은 경우는 그 1,000만이 다 그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다가가는 방법, 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야 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녹록하진 않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쪽에 맞출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카페, 펜션, 뭐 그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요새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잉이죠. 대부분이 그쪽으로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이 만나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이제 과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차별화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자기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요새 하우스 콘서트 제주도에서 많이 하잖아요. 야, 홍대 말고 많이 하더라고요. 홍대 말고 서울 말고 아마 지방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가장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이런 하우스 콘서트를 카페나 아니면 게스트하우스에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차별화하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또 유행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 흐름은 요새 또 제가 주목하는 게 음식. 그러니까 카페라든지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음식을 소재로 또 특화하는 그런 방법들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하우스 콘서트는 많이 있죠. 뭐 소리 카페라든지 지금 계시는 분들, 소리 카페, 뭐 여기 동쪽에 대표적인 게는 뭐 카페 세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그 외에 각각의 네트워크로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음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는데, 이 제주의 그 청정 이미지하고 이렇게 겹쳐서 다른 먹거리 또는 슬로우 푸드, 뭐 이런 로컬 푸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적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를 이제 좀 퓨전화해서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원칙은 그런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요리라든지 레시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요새 서울에서 유행하는 그 소셜 다이닝, 그렇죠. 소셜 다이닝 형태로 또 풀어내는, 손님들 없을 때는 그런 형태로 또 풀어내가지고 지역과 밀착해가지고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어떤 뭐 차별화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벌써 결론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런 측면들이 제주를 풍요롭게 한다. 저는. 다시 볼거리를 많이 만들고, 볼거리도 만들고, 관광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문화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거든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가는 건데, 이때까지 제주만의 현대사회에 들어서 제주만의 문화를 만들어낸 게 없었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왜 없었을까요? 일단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 원형,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이라든지 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90년대 한 중반, 90년대 초반 정도까지는 그런 지역 내에 그런 성찰들이 없었죠. 없었고, 단순하게 국가 주도의 어떤 관광 개발, 뭐 이런 개발의 형태로서 상업화의 길을 걸어왔던 게 제주 관광이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발맞춰가지고 적응했던 게 제주의 어떤 그런 문화라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제주만의 그 역사적인 환경에서 오는, 또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 제주만의 문화 원형은 올드한 거고, 옛 것이니까 그거의 가치를 사실 뭐 먹고 살기 힘들 때다 보니까 이제 지켜내기가 힘들었던 거죠. 아니죠. 그거의 가치를 제주 지역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해내지 못했던 거죠. 오죽했으면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보면은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다는 이런 말도 있다시피,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어떤 후세라든지 이런 젊은 친구들은 서울에 가서 살아야지만
조금 더 이제 뭐 제대로 된 삶 갖고 했던 그런 인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문화를 발견하고 그거를 보존하고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더 붙여서 해석하는 작업, 이런 작업들이 그때까지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어떤 지역 문화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보시면 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로컬 문화, 로컬의 어떤 문화 원형,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일어났고, 제주도에서도 이제 그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제주의 문화 원형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야기하고 복원을 이야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대중한테 본격화돼가지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지금은 그러한 이제 제주도의 문화 원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지역분들은 기본적으로 그거를 더 담론화시키고 하는 과정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 어떤 축적된 작업이 지금의 어떤 이런 제주로 이주해오는 이런 현상과 맞붙이다 보니까 제 생각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밀레니엄 이후에 2000년 이후에 21세기의 제주의 새로운 문화들을 어떤 구축해 나가고 조직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상당히 자극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주도가 제주의 어떤 고유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중요하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사실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이 가지고 온, 아니면 그들이 약간 보헤미안적인, 그러니까 제가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섞이는 공동체하고, 기존 공동체하고 섞이는 부분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이뤄내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이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과연 제주의 문화에 어떤 자극은 되겠지만 그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제주도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3대가 또 뭐 제주 살면 된다. 막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뭐 비판하고 하시는 분도 또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뭐 시각은 뭐 다양한데, 저는 일단은 지역사회 내 동력으로만 이게 어떻게 발전하면 상당히 좋은 거긴 하고 원론적인 거긴 하겠지만, 문화의 발전은 이때까지 지역사회의 동력으로만 발전한 건 없어요. 항상 외부의 자극이라는 것들을 갖춰서 우리가 문화적변이라고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좋은 점은 수용을 하고, 그 수용한 좋은 점을 내재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발전하는 게 문화라고 저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긍정적으로 내재화 시킨다고 하면, 지금 이주민들이 가져오는 어떤 그런 문화를 지역에서 제주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와 접목을 시켜서 긍정적으로 이거를 뽑아낸다고 하면, 저는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또 저는 그럴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인 거죠. 물론 비판을 하자고 하면 그렇게 있는데, 뭐 이 글로벌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국경도 없고 하는 시대에 이 세국 정책 펼쳐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런 문화적인 요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기반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 원형 찾기의 그 일관된 흐름이 90년대 후반부터 약간 해가지고 뭐 한 20년 정도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긍정적인 해 나가면 그 안에서 흡수되거나 이러지 않고요, 긍정적으로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제주 지금 21세기에 새로운 문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주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킹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게 이 지역 사회하고의 이제 자극을 받고 하기 위해서는 좀 어울려야 된다고 하는 좀 부분인데, 분명히 한계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은 가장 플리마켓을 보면서 이제 가장 이제 아쉬운 게, 물론 조금 더 되면은 이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거든요. 다시 말해서 연령대가 비슷하잖아요. 연령대가 비슷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그런 어울리고 하면서 이런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은 대부분 보면은 관광객들 위주가 참여하고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소수인 그런 경우가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근데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 지역 내에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왜 튀지 마라 이야기하냐면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 위에 때부터 사실 다 알잖아요. 누구네 자식이다. 누구네 자식이 뭐 했더라라고 하면 이 지역 내에서가 그러니까 나는 정말 도드라진 나만의 어떤 개성을 펼쳐 보이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 그러니까 억눌리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육지에 가서 뭐 그런 그러니까 육지에 또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분들은 여기 와가지고 일단 자신을 어떻게든 상업적인 거로든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외부에 개방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차이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용화의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거든요. 예. 일리 있는 생각인 것 같고, 뭐 아무튼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하고 이게 접목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 판단은 그렇고, 이 문화는 결국 제주 지역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뭐 30대 또 보면 한 40대 초반까지 뭐 이런 청년들 뭐 아무튼 이런 지역에 이런 어떤 문화하고 접목이 된다고 하면 접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아무튼 그러니까 제주의 그 이주민들 보면 이런 게 특색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90년대에는 오셔가지고 다 펜션 지원, 그 펜션 지원 분들은 특성은 뭐냐면 딱 문 닫고 안 나오고 여기에 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투자의 형식으로. 사람은 없고. 네, 사람은 없고 투자의 형식. 별장식으로. 네, 별장의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왔고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인 두고 관리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런 형태였는데 지금의 어떤 그리고 보통 보면은 그래서 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펜션 지어놓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40대 후반에서 50대 있었죠. 네. 경제적인 기반은 저게 확실히 가지고 있고 육지에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귀농 기촌인데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30대부터 한 40대까지 내려오 있지만 이분들은 어떤 그 특성들이 뭐 아시겠지만 귀농 기촌이라든지 특히 이제 귀농 쪽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신 분들이라서 뭐 조용하게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많이 더 낮아졌어. 많이 내려왔죠. 네, 더 많이 내려왔고 크게 보면은 또 넓어졌고, 그런 측면들이 있고, 이분들의 특성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반은 여기에 살 의지가 있어요. 근데 아까 보헤미안적인 특성이라고 했지만 반은 언제든지 또 떠날 준비도 된 분들. 젊은 사람이니까. 뭐 좀 해보고 많이 해보고 좀 또 루틴해지고 지루해지고 이렇게 하면 또 새로운 곳으로 떠날 가능성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떠날 가능성도 있는 친구, 그리고 여기 아예 살라고 했던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여기 더 살게 좀 정착하게 만들어야 되고, 떠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되도록이면 좀 잡아서 이 안에서 새로운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게 시간이 지나면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들과 관련돼서 이제 아직은 지역사회 내에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뭐 어떤 사회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주목이 좀 덜 하지 않는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쓴 거죠. 사실은 제일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사실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주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약간은 이제 좀 적대적인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밥그릇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그렇죠. 예.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왜냐면 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냥 여행업을 하는 사람. 연결이 된다면 내가 지은 농산물을 그 사람들이 좀 팔아주는 거. 그렇게 되면 땡큐. 아니어도 상관은 없어. 그렇죠. 예. 왜냐면 농사도 어느 정도 이거 돈이 있는 사람이 농사를 짓거든요. 상황이. 이제 크게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제 이 지역에 와서 새로운 분야의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게 사실은 서울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주 지역에서도 새로운 일을 만든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손쉽게 생각한 게 게스트하우스, 카페 이것도 쉽질 않아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 새로운 트렌드로 작은 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보면 성공적으로 안착해가지고 나름의 그 마켓 시장의 그 수요층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데도 상당히 많아요. 그 펜션이 많을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 게스트하우스는 이게 단순하게 숙박시설이 아니라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그 주인자 예, 그렇죠. 뭐 거기에 분위기 이런 거에 따라서 상당히 특색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잘 되는 부분들은 꾸준하게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그 돌아가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분들이 있고, 가장 보면은 음식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뭐 갑자기 바빠지는 그런 경우도 지금 되게 많이 있고, 이제 그걸 보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제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지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그 나타나는 문제도 상당히 있죠. 이를테면 그 월정리, 제가 요 전에 쓴 글이 월정리. 최근에 되게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야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임피터님이 이제 월정리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편하게 이렇게 놀고 하던 그런 모습이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주차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주차봉도 이제 꽂고 펜션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하게 돼서 이제 비판적인 글을 썼고, 또 그 지역에서 업을 또 영위하시는 분이 그렇게 꼭 볼만한 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자본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도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도 어떻게 뭘 이야기를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정 정도 제가 볼 때는 뭐 과도기적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서로 경험이 없잖아요. 오신 분들도 좋은 마음 가지고 왔는데 먹고 사는 거 힘들기 때문에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더 돈을 좀 벌고 싶은 욕심도 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걸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있고, 뭐 자본주의사에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거는 뭐 육지에서도 그럼 사실 뭐 그런 정동진이라든지 그 난개발되는 과정은 사실 뭐 별 차이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시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커뮤니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잘만 하면 요것들을 건설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갈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오신 분들하고 지역하고 아직 제주도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그래도 좀 있거든요. 하고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뭐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관련돼서 이런 사례도 있고 하니까 좀 생각을 해서 지역과 조금 더 밀착하고 어떤 마을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개발을 하자라는 어떤 그런 원칙, 마을의 규약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온다면 신규 참여라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일정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뭐 다 막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런 정도의 어떤 그런 역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결국은 아까도 여행지는 그 S자 곡선 생명 주기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 지역에 와서 그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그런 여행지는 결국 나중에 보면은 그 처음에 왔던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면은 네, 사라지게 되는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경우가 많고 그 시점에서 새로운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그 지역에 여행지에 투사시켜주지 못하면 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라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발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제어하는 장치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사실 힘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정리 바다가 좋아서 사람들이 월정리에 오고 또 월정리에 바다가 좋기 때문에 월정리에서 카페를 열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내 돈 주고 내가 돈을 많이 비싸게 해가지고 했는데 내 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경관을 또 해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좀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마을하고는 별개 아주 이제 대규모적으로 지금 이제 상업화된 성산 일출로 밑에 이제 프랜차이즈가 난리 났죠. 반대편에 지금 송악산 똑같은 이제 하고 있죠. 그나마 다행인 게 마을하고 딱 붙어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이라든지 이런 거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뭐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또 상업적인 지역이기도 했고 문제는 상업화 과정은 피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좀 천천히 가게 만들 것인가. 네, 천천히 가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저는 고민이 있고, 전반적으로 이게 그 이윤추구라든지 이런 목적에 의해서 뭐 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천천히 가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그 답 같은 거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 찾아내지 못했는데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지역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 가지고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마을 규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립을 하고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자치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사실 마을 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뭐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죠. 예, 아니고 아무튼 제주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튼 지금 중요한 지금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아까도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에너지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자체 내에 그 어떤 그 내재된 힘과 잘 융합해내지 않으면 옛날에 제주도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어떻게 했냐면 90년대죠.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 제주도 놀러 간다고 하면 댓글이 어떤 식으로 달리냐면 그 돈 낼 바에서 동남아 간다. 그런 이야기 뭐 그런 얘기가 쭉 있었어요. 그렇게 될 또 가능성들이 많죠. 네. 또 그렇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하면 그게 불과 지금 한 15년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주도 간다고 하면 핫플레이스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 거의 잘 안 달리고 아 좋겠다. 그렇죠. 아 나도 가고 싶었다. 아 뭐 이런 이제 뉘앙스의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런 추세를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쭉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저기 정책적으로도 사실 뭐 관광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걸 상당히 고려해야 되고 지역 사회 내부적으로도 이거를 발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 방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장으로서 지역민과 그 분들이 만남의 장으로서 뭐 의식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것도 힘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플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만나다 보면 뭔가 서로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장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하는 게 제가 플리마켓을 보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요소거든요.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어쨌든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제주 여행과 관광과 관련된 아주 큰 틀에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이제 어떻게 공동체가 이제 극복할 건가에 대한 부분, 공동체를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플리마켓의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가지고 있는 제주 지역사회에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은 또 어떤 부분이다. 또 이제 그런 부분까지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재미없었던가 아닌가? 아니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주하신 분들도 제주에 살고 싶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터뷰를 했지만 사실 요새 뭐 제주에 이주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또 제주에 또 분들이 또 어떤 분들도 우리도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냥 오지 마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누려야 할 권리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의 이 아름다운 가치들이 잘 유지가 돼야 되고 그러면 이 방송이 제주에 이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주 이주민들이 또 지역민들도 이제 같이 듣게 되는 부분인데 이주민들이 지역민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좀 뭐 플리마켓도 하나의 방안이긴 하겠지만 잘 어울려서 함께 이 아름다운 제주에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좋은 어떤 방법이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제일은 사실은 글쎄요, 진짜 그게 어려운 부분이죠. 어려운 부분인데, 결국, 뭐, 그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있을 때는,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서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특히 이주민의 관점에서, 뭐, 만약에 하려고 하면, 환경만 목과적인 환경에서만 먹고 사는 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하고 어울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지시고 그 제주가 가지는 그 목과적인 환경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원하게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면 좀 지역과 어울리는 데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좀 연착륙이라고 해야 되나?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제는 이거를 그 파일을 나눠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협소한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에너지를 해서 파일을 더 키울 수 있는지 그런 생각으로 좀 돌렸으면 하는 이제 생각이 있는 거죠.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항상 일어나게 되는데 뭐 부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대로 좀 줄여야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긴 되지만 제가 이제 저의 초점은 긍정적인 면을 더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되도록이면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어차피 와서 여기서 살고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부딪혀야 될 분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지역분들이 이거를 하나의 어떤 변수가 아닌 상수로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는 게 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지, 파일을 나눠 먹고 나의 그런 걸로만 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생각은 오히려 그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깎아먹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뭐 다음이라든지 뭐 넥슨이라든지 이런 큰 기업들도 와가지고 지역사회에서 또 다양한 긍정적인 기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지역에서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봐야 된다. 특히 어르신들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문화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접촉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계기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진짜 오늘 지금 1시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좋은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제 또 지나가면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진짜 이 분석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왜 이분을 빨리 인터뷰를 안 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찾아 흰색을 찾아 하루 종일 주니창이 뛰어다니자 하는 날에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8탄 재밌게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뷰 형식이 아니고 대담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소 좀 분석적인 이야기들이었는데 진행을 하면서 또 색다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재미가 좀 있었습니다. 제주 이주와 관련된 직업적인 사례 그리고 분석적인 글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제주도의 마을 이야기까지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듣고 좋은 것들은 취하고 또 듣기에 좋지 않은 정보들은 버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새로 시작한 팟캐스트가 리뉴얼한 팟캐스트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벌써 8탄까지 나왔죠. 올해 말까지 아무래도 좀 더 열심히 또 다양한 분들 만나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나의 제주도 제주이민 인터뷰보다는 뜸하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곧 추석인데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 또 새로운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